안녕하세요, 케이커 권정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캐논의 EOS R6 마크 3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OS R6 마크 3는 캐논에서 11월 28일 새롭게 출시하는 강력한 성능의 올라운드 카메라입니다. EOS R6 시리즈는 캐논 미러리스 라인업 중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시리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흔히들 중급기라고 부르는 카메라예요. 이 중급기 라인업은 상업이건 취미건 가장 많은 분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언제나 가격 대비 정말 잘 만들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이번에도 큰 기대감을 가지고 캐논의 EOS R6 마크 3를 활용해서 일상 사진, 모델 사진, 풍경 사진 등 다양한 환경의 사진을 찍어보고 7K 로우 오픈 게이트의 짧은 영상도 촬영해 봤고요. 발열, 연사 등등 다양한 테스트도 열심히 진행해 봤습니다. 다만 샘플용 모델이기도 하고 사용 가능한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이 제품을 써보면서 느낀 짧은 감상과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능들의 테스트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제품일 걸로 예상되는 만큼 저도 출시하면 구입해서 충분히 써보고 롱텀 리뷰도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논의 외관은 언제나 큰 변함이 없는 모습이죠. 이번에도 역시 캐논다운 모양입니다. 크기는 전작과 완전히 동일하고요. EOS R5 마크2보다 아주 약간 작은 정도예요. 무게는 배터리, CF 익스프레스 B카드, SD카드 모두 포함해서 약 699g인데 전작인 EOS R6 마크2보다 한 20g 정도 무거워졌고 EOS R5 마크2보다 50g 정도 가볍습니다. 무게도 가볍고 캐논 미러리스 바디 특유의 좋은 그립감까지 더해져서 직접 만져보면 상당히 가볍게 느껴져요. 각종 버튼과 스위치 등 조작계가 전작인 EOS R6 마크2와 거의 동일한데 상단 좌측을 보면 사진 영상 전환 스위치가 있고 우측에는 모드 다이얼과 전원 온오프 스위치, 그리고 동영상 녹화 버튼, 셔터, 멀티펑션 버튼이 있습니다.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를 조작할 수 있는 3개의 다이얼이 있어서 노출 빠르게 조절할 수 있는 거 좋고요. 조이스틱과 각종 버튼들의 마감도 좋고 조작감도 좋고, 그리고 전원 온오프와 사진 영상 전환, 리뷰나 메뉴 진입 등 모든 동작이 빠릿빠릿해가지고 조작감 측면에서의 아쉬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약 369만 도트의 뷰파인더와 약 162만 도트의 3인치 스위블 스크린도 아주 훌륭하고요. 가성비 좋고 빠른 속도를 보여주는 CF 익스프레스 B카드와 범용성과 안정성이 좋은 SD카드의 듀얼 슬롯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듀얼 슬롯을 활용해서 사진이건 영상이건 다양한 방식으로 동시 저장이 가능하고요. 개인적으로 맥북에 백업하기 편한 SD카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성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EOS R6 마크2와 상당히 유사한 듯 보이지만 그래도 EOS R6 마크3를 만져보면 전작 대비 체감될 만한 몇 가지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우선 레이트 버튼이 여전히 레이트 버튼이지만 동영상 모드에서는 컬러 버튼으로 기능합니다. EOS R6 마크3에는 동영상 촬영 시 커스텀 픽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커스텀 픽처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리고 탈리 램프도 추가됐습니다. 상단과 전면에서 동영상이 녹화 중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데 여러모로 영상 촬영할 때 큰 도움이 되는 기능이에요. 또 우측의 모드 다이얼에 SNF 모드가 추가됐습니다. 캐논 미러리스에는 C1, C2, C3 이런 다이얼 모드가 있어서 원래도 고속 촬영으로 전환하기 어렵진 않았지만 EOS R6 마크3에서는 아예 SNF 모드가 추가돼서 더욱 손쉽게 고속 촬영 혹은 인터벌 촬영으로 전환을 하고 세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멀티펑션 슈가 탑재됐어요. 덕분에 멀티펑션 슈를 지원하는 다양한 액세서리를 쓸 수 있게 됐고요. 거추장스럽게 선이나 배터리를 연결하지 않아도 DM-E1D 이런 외부 샷건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게 됐고, 타스캠에서 나오는 외부 XLR 어댑터 등을 연결해가지고 사운드 장비의 호환성과 확장성을 대폭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EOS R5 마크2에 이어서 풀사이즈 HDMI가 탑재됐습니다. 이제는 HDMI로 징징거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너무 감개무량해요. 당연히 풀사이즈의 HDMI 포트는 외부 모니터를 장착해야 한다거나 할 때 아주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요. HDMI 포트에 연결을 했을 때도 스위블 액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위치 역시 잘 잡아놨습니다. HDMI를 활용한 외부 모니터 사용도 전작보다 확실히 개선이 되었는데 EOS R6 마크2는 외장 녹화 시 내부 메모리 동시 녹화가 안 됐어요. 근데 EOS R6 마크3는 외장 레코더와 내부 메모리에 동시 녹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좋은 업그레이드죠.
참고로 HDMI로 외부 모니터를 연결해서 영상 촬영을 할 때는 HDMI 표시 설정에 따라 외부 모니터만 활용해서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카메라 LCD와 외부 모니터에 동시에 라이브 뷰를 띄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화면을 띄울 수 있는 점은 참 좋긴 한데 메뉴 화면이나 재생 화면으로 진입을 할 땐 카메라 LCD나 외부 모니터 중 한쪽에만 표시되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두 화면에서 똑같이 메뉴와 리뷰를 볼 수 없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HDMI로 외부 모니터를 연결한 상태로 사진 촬영 모드에 들어가면 카메라의 LCD는 사용하지 못하고 외부 모니터만 사용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뭐 사실 저 같은 리뷰어를 제외하면 크게 아쉬운 부분은 아닐 것 같긴 하네요. 그래도 한번 언급을 해봅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기존의 EOS R6 마크2가 가진 훌륭한 바디 시스템을 그대로 계승하되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확실한 업그레이드를 해나가는 방식으로 완성이 됐고요. 언제나 캐논이 그러했듯 조작감 측면에서는 최상급의 촬영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외관과 기능 측면에서도 몇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그래도 역시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난 부분은 바로 이미지 퀄리티일 듯 합니다. EOS R6 마크3의 센서는 약 3250만 화소의 센서인데 이는 EOS R6 마크2의 약 2420만 화소에 비해서 대략 35% 정도 늘어난 화소죠. 확실히 화소가 늘어난 만큼 풍경사진처럼 디테일이 중요하다거나 인테리어나 건물 사진처럼 왜곡 보정이 좀 빡세게 들어가야 되는 경우, 혹은 인물이나 동물 촬영을 할 때도 크롭을 많이 활용하는 경우 등등 다양한 경우에 훨씬 유리한 조건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화소가 크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항상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는 법이에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화소가 커지면 카메라에서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니까 예를 들어 연사 속도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이미지 퀄리티가 저하된다거나 하는 부작용들이 일어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EOS R6 마크3는 약 3250만 화소로 상당한 화소의 업그레이드를 이루어냈음에도 이미지 퀄리티와 속도의 저하가 거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안부 오스톱 복원 테스트를 보시면은 정말 훌륭하게 복원을 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ISO를 많이 끌어올려서 컬러 노이즈가 생길 법한 고감도에서도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죠. 거기다가 연사 속도가 거의 너프되지 않았는데 기계식 12연사 그리고 전자식 셔터로는 최대 40연사를 지원합니다. 연사 성능이 EOS R6 마크2와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 훨씬 대단한 연사 성능을 갖추게 된 거죠. 왜냐하면 EOS R6 마크3는 약 3250만 화소의 카메라니까요. 거기다가 연사 시 버퍼도 넉넉해졌습니다. 로우 플러스 JPG로 노바칩스 익스트림 CF 익스프레스 B 카드에 저장하는 조건으로 연사 테스트를 해보니까 기계식 셔터건, 전자식 선막 셔터건 사실상 무제한으로 초당 11에서 12연사가 가능했고요. 전자식 셔터에서 H 플러스를 놓고 찍으면 초당 딱 40연사가 나오는데 이때도 평균 4.3초 정도 연사 지속이 가능합니다. 버퍼가 클리어 되는데도 한 7초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그리고 전자식 셔터에서 H 모드에 놓으면 대략 초당 18연사 정도로 촬영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약 15초 동안이나 연사 지속이 가능했고요. 버퍼 회복 시간도 빨라서 상당히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사 모드였습니다. 거기에 전자식 셔터 40연사를 사용할 때는 사전 연속 촬영 모드 역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셔터를 누르기 약 0.5초 이전부터 사진이 저장됩니다. 이 기능은 보통 상급기에 많이 들어가는 기능이고 중급기에는 프리캡처 기능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JPG만 촬영이 가능하다거나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 급의 카메라에서 로우 촬영이 가능한 사전 연속 촬영 모드를 지원하는 카메라가 이게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용하는 방법도 엄청 편해졌는데 사전 연속 촬영 모드 온오프 기능을 사용자 지정 버튼에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 기능을 오프 해놓고 촬영을 하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버튼 하나 딱 누르면은 이 기능을 바로 활성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사, 이벤트, 스포츠, 야생동물 촬영 등 중요한 찰나를 포착해야 된다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셔터 관련 스펙도 살펴보면 기계식 셔터는 8000분의 1까지 지원하고요. 전자식 셔터는 16000분의 1까지 셔터 스피드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동조 속도는 기계식 셔터일 때 200분의 1, 전자식 선막 셔터일 때 250분의 1을 지원하고요. 동조 속도 우선 옵션을 활성화하게 되면 플래시의 가이드 넘버가 감소하긴 하지만 전자식 선막 셔터에서 320분의 1초까지 동조 속도를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야외 플래시 촬영 시 앰비언스를 낮춰야 되는 경우에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죠. 참고로 전자식 셔터일 때는 플래시 동조를 지원하지 않는데 요건 좀 아쉽더라고요.
거기다가 전자식 셔터일 때 롤링 셔터 퍼포먼스도 비적층형 센서라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좋아요. 화소가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었음에도 롤링 셔터 부작용을 잘 억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환경에서는 전자식 셔터를 쓸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입니다. 전자식 셔터를 활용할 때는 기계식 셔터를 쓸 때보다 이미지 품질이 살짝 떨어지긴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에 대부분의 상황에선 충분히 커버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요. 전자식 셔터는 셔터 렉이나 셔터 쇼크 등 미세한 진동이 아예 없어서 마크로 촬영할 때도 좋죠. 그리고 완전 무음 모드로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촬영해야 하는 골프장이나 촬영장, 도서관 같은 곳에서도 아주 유용합니다. 그리고 기계식 셔터는 롤링 셔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고 고품질의 이미지 퀄리티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미지 품질이 중요한 화보나 제품 촬영 등을 할 때, 혹은 롤링 셔터가 엄청 억제해야 될 필요가 있는 스포츠 종목이라든가 혹은 새 날갯짓 같은 거 촬영해야 한다거나 이럴 때는 기계식 셔터를 쓰고, 일상 영역에서 가족이나 친구들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스냅 촬영을 해야 된다거나 조용한 곳에서 행사 촬영을 해야 된다거나 할 때는 전자식 셔터를 쓰는 식으로 마치 적층형 센서를 가진 상급기를 운용하는 느낌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손떨림 보정 기능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스펙상 최대 중앙부 8.5스톱에 주변부 7.5스톱인데 이게 시파 측정 기준이 바뀌면서 기준이 좀 더 빡세졌음에도 불구하고 스펙상 수치가 올라갔다는 점은 전작 대비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당연히 이 좋은 손떨방 성능 덕분에 마크로 촬영이라든가 야간에 낮은 셔터 스피드로 촬영을 한다거나 할 때 아주 유리하고요. 영상에서도 상당히 효과적인 손떨림 방지 성능을 보여주게 됐기 때문에 핸들드로 영상 촬영을 하는 경우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는 디지털 IS라든가 자동 레벨 기능도 활용할 수 있는데, 디지털 IS는 좀 더 떨림을 효과적으로 잡아주게 되고요. 자동 레벨 기능은 픽스로 제품 촬영 같은 것들을 할 때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EOS R5 마크2에서 보여준 훌륭한 손떨림 보정 성능을 그대로 받아온 모습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피사체 추적 IS라는 것도 생겼는데, 이게 메인 피사체를 인식해서 피사체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리프레이밍을 해준과 동시에 디지털 IS까지 적용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핸드헬드로 무빙을 줄 때 상당히 편했습니다. AF는 말해서 뭐하겠습니까? 최상급의 AF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시선 제어 AF를 제외한 EOS R5 마크2의 AF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왔어요. 등록 인물 우선 기능도 탑재되었고, 다양한 AF 영역 설정이 가능해서 피사체 추적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도 쉽게 전환이 가능하고요. 검출 가능한 피사체도 다양하고 오토 모드가 있어서 카메라가 알아서 검출할 피사체를 결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AF 검출 알고리즘 역시 최상급이라서 피사체 검출, 추적 능력 모두 아주 훌륭해요. 그리고 동영상 쪽에서는 EOS C400이나 C80 같은 카메라에 탑재되어 있는 포커스 가속 감속 알고리즘이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터치로 이렇게 초점 이동을 한다고 쳤을 때 리니어한 기계적인 초점 이동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초점 이동을 하는 것 같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포커스 팔로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거기에 AF 전환 속도를 10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요. 피사체 전환 감도 역시 5단계 굉장히 세밀하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옵션들을 잘 조절해 가면서 포커스를 활용한 다양하고 자연스러운 연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이제 포커스 플로를 쓸 수 없는 환경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클 것으로 보여요. 이번엔 영상 성능을 한번 살펴볼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존하는 미러리스 중에서 가장 다채롭고 이상적인 영상 녹화 포맷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됐다 생각합니다. 시네마라인인 EOS C50과 유사한 수준으로 영상 촬영 포맷을 확보하고 있어요. 7K 로우는 로우 라이트로 60p까지 지원을 하고요. 7K 로우 30p, 24p의 경우에는 로우 스탠다드로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캐논의 로우 촬영에서 듀얼 ISO는 800, 6400인데 이거 아주 적절한 듀얼 ISO 수치를 가지고 있어서 조명을 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촬영을 하기에 수월해요. 그리고 로우가 아닌 포맷의 경우에는 4K 일반으로 422 10피트 120p까지 촬영이 가능하고요. 4K 60p부터는 422 10피트 파인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참고할 만한 부분은 4K 60p 파인과 4K 24p 파인의 경우 24p 쪽의 이미지 퀄리티가 약간 더 좋더라고요. EOS R6 마크3의 경우 비트레이트 선택폭도 상당히 좋은데 7K 24p 로우 스탠다드의 경우 2150mbps의 높은 비트레이트와 최상급 퀄리티의 이미지를 녹화할 수 있고요.
7K 24p 로우 라이트의 경우에는 970Mbps/s로 용량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면서도 로우 영상을 내부 녹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또 H265 4K 422 24p의 경우 135Mbps로 상당히 경제적이며 범용성이 높은 포맷이고요. H265 4K 420 10비트 24p의 경우 100Mbps/s까지 비트레이트가 떨어집니다. 참고로 4K 파인과 4K 일반 사이의 비트레이트 차이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단편 영화나 뮤직비디오 등을 찍을 때는 높은 비트레이트의 로우 파일 촬영을 하고 인터뷰, 예능 같은 컨텐츠를 찍을 때는 고퀄리티의 적당한 비트레이트를 가진 4K 422 10비트 파인을 활용하고, 그리고 기록 영상이라든가 공연같이 긴 촬영이 필요할 때는 안정성이 높고 용량이 적은 4K 420 10비트 일반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H264에서는 인트라도 지원을 하는데 높은 용량을 가지고 있지만 편집 프로그램에서 부하가 덜하기 때문에 편집이 훨씬 더 수월하기도 하고 이제 인터프레임 압축 방식에서 오는 부작용을 예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편집실에 제가 촬영본을 넘길 때는 인트라로 촬영을 하기도 하거든요. 보통 시네마급 카메라나 상급 기종에만 들어가는 포맷인데 EOS R6 마크 3에서도 지원을 해줍니다. 심지어 인트라 포맷도 HQ, 스탠다드, 라이트 이렇게 세 가지나 지원을 하기 때문에 비트레이트에 따라 저장 장치의 용량을 생각하면서 촬영할 수 있는 선택권도 생겼어요. 정말 이 급의 카메라에서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필수적이고 다양한 촬영 포맷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영상 제작으로 EOS R6 마크 3 카메라를 쓴다고 쳤을 때 아주 큰 매력 포인트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캐논 미러리스 최초로 오픈 게이트 촬영을 지원해요. 센서 전체를 활용해서 3대2 7K 오픈 게이트를 찍을 수 있는데, 오픈 게이트는 아나모픽 촬영을 한다거나 후반 작업에서 세로폼 가로폼을 동시에 편집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거나, 혹은 그냥 고퀄리티의 3대2 비율의 화면을 촬영하기 위해서도 사용되죠. EOS R6 마크 3의 오픈 게이트는 60p 촬영은 되지 않지만 최대 7K 30p 로우 스탠다드 2600Mbps/s의 촬영이 가능합니다. 현재 나온 미러리스 중에서 오픈 게이트 로우 영상을 이렇게 고품질로 내부 녹화할 수 있는 유일한 카메라예요. 거기다가 360Mbps/s로 용량 가성비가 괜찮은 4K H265 420 10비트 24p 녹화도 지원하고요. 제 채널을 자주 보신 분들은 제가 얼마나 오픈게이트 무쇠인지 알고 계실 텐데, 오픈게이트 지원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반갑고 마음에 드는 기능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아나모픽 디스키즈를 자체적으로 지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나모픽 촬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부 모니터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추후에 펌업으로 좀 지원됐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영상에서 해상도와 비트뎁스만큼이나 중요한 게 롤링 셔터 퍼포먼스인데, 센서의 스피드가 우수한 만큼 롤링 셔터 퍼포먼스도 충분히 우수합니다. 이렇게 과격한 패닝을 사용한 연출을 해도 세로선이 어느 정도 눕긴 하지만 그래도 울렁거리지 않고 빠르게 따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정도면 어지간한 패닝 그리고 핸드헬드 상황에서 대부분 상황에서는 충분히 아쉬움 없는 촬영이 가능한 수준이라 보여요. 그리고 영상 촬영 시 듀얼 슬롯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CF 익스프레스 B 카드에는 로우를 녹화하고, SD 카드에는 품질 좋은 4KD 422 10비트 파인 롱곱을 녹화할 수 있어가지고 혹시나 모를 사고를 대비하는 듀얼 녹화가 가능합니다. 혹은 SD 카드에 2K급 프록시 녹화도 가능해서 편집 시에 활용할 수 있게끔 저장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영상 촬영의 안정성이나 편의성을 높여주는 다양한 듀얼 슬롯 녹화 기능도 너무 좋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최근 출시되는 캐논 미러리스답게 커스텀 픽처를 지원해줍니다. 커스텀 픽처는 캐논의 시네마 라인에 탑재된 기능인데 이제는 미러리스들에도 이 기능이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커스텀 픽처인 캐논 709는 적당히 컨트라스트를 잡아주면서도 좋은 DR을 확보해주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뷰티, 예능, 일상 정말 아무 환경에서나 사용하기 좋은 커스텀 픽처고요. C로그2도 지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역시 정말 좋아하는 로그고요. 기본 색감도 좋고 보정도 잘 먹고 유용한 럿도 많습니다. 게다가 캐논의 시네마 라인들과 워크플로우를 맞추기도 좋고요. 당연히 뷰 어시스트 지원하고, 리뷰 화면 역시 뷰 어시스트 적용되고, HDMI 외부 출력 시에도 뷰 어시스트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영상 기능들이 엄청 빵빵하다는 것을 알아봤는데 막상 영상 촬영을 수월하게 해줄 수 있는 편의 기능들이 아쉬우면
또 영상용 카메라로서 메리트가 없잖아요. EOS R6 Mark III는 영상 촬영 관련 부가 기능들도 엄청나게 많이 추가됐어요.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탈리 램프 있고요. 그리고 EOS R50V부터 적용됐죠. 녹화 버튼을 눌러도 수평계가 꺼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히스토그램은 여전히 녹화 버튼을 누르면 없어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건 큰 상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상 촬영 시 노출을 잡을 때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되는 폴스 컬러나 웨이브폼, 이 두 가지 툴이 모두 내장되어 있고요. 요것들은 녹화 버튼을 눌러도 없어지지 않거든요. 여기다가 요새는 세로폼이니 레트로룩이니 해가지고 막 다양한 화면 비율의 납품 니즈가 많은 상황인데 프레임 가이드를 두 개 동시에 띄울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 관련된 편의 기능 추가가 상당히 많고 굉장히 매력적이던데, 우선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 슬롯이 무려 4개나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사용자 지정 버튼의 할당도 할 수 있어서 사전에 지정해둔 화이트 밸런스로 빠르게 전환이 가능해요. 그리고 쇼클리스 WB, 그러니까 쇼클리스 화이트 밸런스라는 기능도 있는데, 미리 지정해둔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 간에 전환을 한다거나 아니면 수동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이렇게 바꿀 때도 색온도가 변하는 전환을 부드럽게 해줘가지고 자연스럽게 화이트 밸런스가 변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웨딩이나 공연 등 급하게 화배를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상황에서 아주 유용한 기능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토 화이트 밸런스 리스폰스라는 옵션이 생겼어요. 요거는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사용할 때 화이트 밸런스의 반응 속도를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과 연계해가지고 오토 화이트 밸런스 락이라는 기능도 생겼어요. 이 기능은 사용자 지정 버튼에 할당을 해놓으면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사용해서 영상을 찍다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버튼을 딱 눌러서 그 상태 그대로 화배를 고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오토 화배를 활용한 영상은 아직 잘 활용하지 못하는 편이긴 해요. 가끔 근데 웨딩이나 공연처럼 광원이 너무 심하게 요동치는 경우에는 오토 화배를 효율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촬영하시는 분들의 결과물이 정말 좋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기능들이 이제 추가됐으니까 적극적으로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연구해서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이 카메라가 프리프로덕션 샘플 모델인 만큼 정식 출시 모델과 다소 퍼포먼스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발열 및 배터리 테스트도 한번 해봤습니다. 노바칩스 익스트림 CF 익스프레스 B 카드를 사용했고요. 자동 전원 오프 온도 옵션을 높음으로 두고 25도의 실내 사무실에서 H265 4K 파인 422 CPT 24P 이걸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발열 경고가 생각보다 빠르게 뜨더라고요. 하지만 온도가 계속해서 상승하지는 않았고 발열 경고가 일정 정도를 유지하는 모습이었고요. 배터리를 2번 가는 시간 동안 대략 4시간 가까이 연속해서 녹화가 가능했습니다. 배터리의 경우 EOS R5 Mark II와 동일하게 LP26P 배터리가 표준으로 바뀌었습니다. 풀 충전한 LP26P를 넣고 K 파인 422 CPT 24P를 녹화해보면 평균적으로 2시간 안팎 녹화가 가능했고요. 전작인 EOS R6 Mark II도 배터리 효율이 워낙 좋긴 했지만 이번 EOS R6 Mark III도 배터리 퍼포먼스는 충분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화소가 올라가는 걸 딱히 선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화소가 올라가려면 카메라가 느려진다거나 이미지 품질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동반되기 마련이더라고요. 저는 화소가 큰 카메라보다는 촬영 경험이 쾌적한 카메라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EOS R6 Mark III는 EOS R6 Mark II의 약 2420만 화소 대비 35%나 상승한 3250만 화소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처음에 좀 걱정을 했어요. EOS R6 Mark II는 빠릿빠릿하고 쾌적한 카메라라서 제가 되게 좋아했던 카메라거든요. 근데 EOS R6 Mark III가 화소를 올린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전히 빠른 센서 스피드를 활용해서 마치 적층형 카메라에 준하는 느낌으로 전자식 셔터를 활용할 수 있고요. 연사도 엄청난데 기계식 셔터로 무제한 12연사가 가능하고 15초나 지속 가능한 전자식 셔터 18연사, 그리고 3.5초로 전작보다 훨씬 길어진 연사 지속 능력을 갖춘 전자식 셔터 40연사도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영상에서는 7K 12비트 로우에 60p 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H265로는 4K 120p의 고속 촬영까지 지원을 합니다. 진짜 손해보는 거 없이 그냥 화소만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려준 거더라고요. 캐논은 꽤나 보수적인 느낌으로 카메라를 출시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뭐 하나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화소의 상승만, 스펙의 상승만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8.5스탑의 엄청난 손떨방 성능, 엄청나게 좋은 AF 퍼포먼스, 뛰어난 조작감이라든가 그립감, 만듦새, 방진 방적 이런 것 뭐 언제나의 캐논 미러리스답게 당연히 훌륭하고요. 또 어떤 상황에도 맞춰서 쓸 수 있는 포맷이 존재할 정도로 엄청나게 다양한 영상 포맷들, 거기에 오픈 게이트도 지원을 하고요.
캐논 709와 C-Log2를 지원하는 커스텀 픽처, 마커, 웨이브폼, 폴스 컬러, 뷰 어시스트 등 영상 촬영의 필수적인 기능들도 대부분 지원하게 됐고,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적극적으로 커스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기능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정말 뭔가 조음에 대한 반대급부가 거의 없을 정도로 꽉꽉 채워 넣어준 카메라인 것 같고요. 게다가 제가 예상한 것보다 가격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출시가가 349만 9천 원인데 이 제품의 가치, 그리고 요즘에 환율이 미친듯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싸게 나온 거 아닌가 싶은 정도거든요. 결론적으로 원래도 꽉 찬 육각형이었던 EOS R6 마크2를 이어서 더 거대한 육각형이 된 그야말로 만능 하이브리드 카메라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사진이건 영상이건 일상이건 풍경이건 스포츠건 웨딩이건 뭐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탐낼 만한 카메라가 아닌가 합니다. 엄청 잘 나가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번 영상은 캐논 EOS R6 마크3의 쇼텀 리뷰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OK컷 권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